그러면은 하이브리드 패브릭에서 거래가 트랜잭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보면은 하이브리드 패브릭의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이더리움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여기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롤에 해당되는 게 체인 코드라고 그런데 그랬잖아요. 체인 코드. 그러니까 체인 코드가 블록체인 상에 저장이 돼 있고 거래를 통해서 체인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인 코드의 일부가 실행되고 그 결과가 또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는 거라든지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체인 코드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놨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뭘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블록체인상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참여자들이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해 가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쭉 진행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스마트 컨트랙,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블록체인에 있는 그 체인 코드를 설치하고 블록체인에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체인 코드를 실행을 호출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거래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의 피어들한테 블록체인에 그러니까 전달돼서 그 결과가 기록되기 전에 그 보정 피어, 보정 노드에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 하는 점이 이제 좀 다르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보정 피어에서 이렇게 보정 피어를 통해서 실행된 결과가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그런 피어들한테 이렇게 전달돼서 검증하고 확정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실행된다 이런 건데, 거래에 대한 유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체인 코드를 장착하는, 체인 코드를 저장하는 그런 디플로이 트랜잭션, 배치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있는 체인 코드를 실행하는 그런 호출,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체인 코드의 어떤 일부를 함수로 갖다 호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호출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보크 트랜잭션.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이더리움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더리움도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는 거래,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거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배치 거래는 체인 코드를 생성해서 블록체인에 설치하는 그런 거래고요. 당연히 저기 거래의 매개 변수로 당연히 체인 코드 프로그램이 이제 업로드가 돼야 될 테니까, 그죠? 체인 코드 프로그램이 매개 변수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체인 코드를 만들면은 이 체인 코드는 실행이 어떤 보정 노드, 어떤 인도싱 노드에서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런 그런 정책을 인도싱 팔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보정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체인 코드마다 보정 정책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정 정책에 따라서 이 체인 코드를 실행하는 거래는 어떤 보정 노드에 의해서 실행되고 그 결과가 그 거래를 요청한 참여자한테 전달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알려져 있는 거죠. 보정 정책으로. 호출 거래는 블록체인 상에 있는 체인 코드의 일부를 실행하는, 그러니까 체인 코드 상에 있는 어떤 함수를 실행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거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실행된 결과는 당연히 또 블록체인 상에 나중에 검증이 끝나면은 블록체인 상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가 실행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 그림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거래를 하나를 생성을 하면은 거래를 누구한테 이렇게 보내냐면은 거래를 인돌싱 노드한테 그 보증 노드들한테 이렇게 쫙 보내는 거죠. 먼저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보증 노드가 어떤 보증 노드한테 보내야 된다 하는 거는 체인 코드, 스마트 컨트롤에 해당되는 체인 코드를 만들 때 이 체인 코드를 호출하는 거래들은 어느 노드들에서 실행이 돼야 된다. 어느 노드들이 보증 노드다 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보증 노드나 보증 노드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보증 노드들이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세 개를 표시했는데 받아서 실행한 다음에 실행 결과를 이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줍니다. 실행 결과를. 그 실행 결과를 transaction endorsed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뭐 어쨌든 실행 결과라고 봅시다. 그럼 그 실행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트랜잭션하고 실행 결과를 같이 포스팅해요. 네트워크로 포스팅하면은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로부터 포스팅된 거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거래들에 대한 순서, 블록상의 거래들에 대한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건지를 이 오더링 서비스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이제 합의를 딱 하는 거죠. 투표를 통해서. 그 합의하면은 그 합의 결과를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모든 노드들한테 다 보내준다.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노드들은 이런 인돌싱 노드들이 될 수도 있고, 거래 실행에 참여를 하지 않지만, 거래 실행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인돌싱 노드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그런 노드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노드들은 그냥 커미팅 피어라고 해서 커미팅 피어. 그래서 이런 노드들한테 다 이렇게 결과를 갖다 보내주면은, 이런 노드들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은, 인돌싱 노드들이 실행한 거래 결과를 검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유지하는 블록체인에 거래를 저장하고 거래 결과를 업데이트, 갱신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체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거래를 갖다 이렇게 보내면은 그 거래를 실행하는 노드가 다 이렇게 몇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노드들은 네트워크상에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다른 인돌싱 노드들은 다른 거래를 또 실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동시에 거래가 여러 개의 거래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죠. 패러럴하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 실행, 그러니까 초당 다른 시간당 처리되는 거래의 수를 갖다 높여서 퍼포먼스를 높여요. 그런 방식으로 거래가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거래를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실행됐다는 걸 보증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거래를 실행하는 그 단계를 거래를 보증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트랜잭션을 인돌싱한다. 수표를 받아가지고 수표를 갖다 이렇게 제출할 때 뒤에다가 이스하는 작업 그런 걸 갖다 인돌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 실행하지 이 거래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다 하는 것을 보증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돌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여러 개의 그래드를 이제 블록에 저장하는 순서를 정하는 작업 그런 작업을 여기서는 트랜잭션 오더링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오더링된 순서대로 거래 수실행 결과를 검증해서 그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그 결과들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그런 단계로 이런 세 단계로 이렇게 거래가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뭐 이런 건데 자세한 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클라이언트가
거래를 처리하는 보증 노드들한테, 인돌싱 노드들한테 거래를 만들어서 전달할 때, 그때 전달되는 정보가 뭔가? 만약에 내가 블록체인의 체인 코드, 스마트 컨트랙을 스마트 컨트랙을 만드는 그런 거래를 실행한다. 이러면 당연히 그게 매개 매수로 쭉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체인 코드 프로그램 그 자체를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그게 주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체인 코드로 체인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거래를 갖다가 수행한다면은 그 체인 코드를 실행할 때 그 체인 코드 상에 어떤 함수를 실행할 건지 그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될 건지 이런 정보를 이제 거래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죠. 그런 정보들이 주로 이제 전달돼야 될 거고 당연히 자기의 사인이 서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서명을 뭘로 이렇게 하냐면은 이 서명을 인노르먼트 그 등록 인증서에 해당되는 서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등록 인증서를 가지고 여러 개의 거래 인증서를 받았잖아요. 그 거래 인증서에 해당되는 하나의 거래 인증서에 해당되는 서명을 보낸다 그럽니다. 아까 우리 멤버십 서비스 이렇게 할 때 했던 그 거래 인증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거래를 포스팅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인증서를 사용해서 이렇게 거래를 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거래를 하나 포스팅할 때마다 사용하는 저 서명을 검증하는 게 거래 인증서에 있는 공인 인증 공개 키를 가지고 이렇게 검증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증 노드가 거래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할 때 그 결과를 두 개의 자료구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개의 자료구조. 하나는 리드셋이고 하나는 라이트셋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리드셋은 그때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읽은 정보의 키값하고 그 키에 대한 버전을 리드셋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요. 그 실행 결과 블록체인에 저장해야 될 정보 있잖아요. 갱신해야 될 정보 이런 정보들이 라이트셋으로 이렇게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 줍니다. 거래 보증 정책, 그러니까 어떤 보증 노드들한테 거래를 실행하게 갈 건가 이런 것들은 체인 코드, 스마트 계약을 만들 때 그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된다 이런 거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증 피어가 뭐 여기서 앨리스, 밥, 찰리, 데이브, 이브, 뭐 프랭크, 조지 이런 둘넷 6개인가요? 6개 보증 그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보증 노드들이 있을 때 보증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 거래가 성립하려고 그러면은 이 6개의 보증 노드에서 다 실행해가지고 결과가 다 실행 결과가 다 같아야지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증 정책을 쓸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만 실행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걸 거래 결과를 사용해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반드시 앨리스나 밥 중에 한 명은 거래를 실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만 거래를 실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전체 7개 보증 피어들 중에서 임의의 5개의 보증 피어들 중에 피어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증 정책을 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체인 코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보증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썼다 이러면은 간단한 그 중에 하나의 보증 피어로부터 실행해서 그 결과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거죠. 이런 보증 정책을 쓰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6명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한 노드가 뭐 다운돼 있으면 그 거래는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아까 우리 왜 블록체인의 구조가 블록체인 구조가 이랬잖아요. 여기에 현재 정보의 이름에 해당되는 키, 그 키에 대응되는 값, 그 다음에 그 키의 버전, 이런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그 상태 정보로 유지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블록체인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정보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가 하는 건데요.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가? 현재 블록체인의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복잡한데 키 1번 정보 이름입니다. 키라는 게 그 어떤 정보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죠?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정보를 찾아간다 이렇게 보면은 키라는 게 어떤 정보 이름이죠. 변수명 뭐 이런 거지. 변수명, 그죠? 키 1번에 대한 값은 현재 값은 1이고요. 버전은 V1이고 T2는 값은 1이고 버전은 V2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현재 블록체인의 상태, 현재 블록체인의 상태 정보가 이렇게 유지가 돼 있어. 근데 그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거래를 갖다 포스팅 해가지고 순서를 쭉 매겨서 이제 블록체인을 검증해가지고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들을 검증해서 확정을 하려고 그래요. 블록체인을 갱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 정보들이 들어있는 블록을 받았다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하는데 첫 번째 거래가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첫 번째 거래가 일단 트랜잭션 T1이 K1에다가 값을 갱신하는데 어떻게 갱신하냐면은 V11 이런 값으로 이렇게 값을 갱신해. 그 다음에 K2에 해당되는 정보는 V22, value 22 이런 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자, 그러면은 K1 키의 버전이 뭐가 되는 겁니까? 1번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K1 키의 버전이 2가 되는 거고 value는 V11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 자꾸 쓰고 싶은데 이거 올려. 그래가 지금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죠? 이 블록에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검증을 한다. 검증. 근데 요 트랜잭션 1번 트랜잭션을 실행했을 때 K1 키의 값이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은 값이 K라 V11로 바뀌었고 버전이 뭐로 바뀌냐면 1에서 2로 바뀌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K2도 마찬가지죠. K2도 버전이 2로 바뀌고 value는 V22로 바뀌고 그 나머지는 다 똑같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 2번 거래를 실행했을 때 2번 거래가 실행이 될 수 있을까? 실행이 될 수 없을까? 검증을 했을 때 검증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2번 거래. 이 2번 거래를 받았잖아요. 2번 거래. 지금 2번 거래를 받았을 때 이 2번 거래를 실행한 인돌싱 노드가 이 거래 정보에다가 이 거래 정보 실행 결과를 갖다 이렇게 같이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실행 결과가 지금 어떻게 보내줬을 거예요? 실행 결과, 이때 실행 결과에 리드셋이 어떻게 되냐면은 K1을 읽었으니까 K1 읽었고 K1에 대한 버전이 뭐죠? 현재 이걸 실행했을 때 1입니까? 2입니까? 1입니까? 2입니까? 지금 현재 요 상태 현재 상태가 지금 버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요 2번 거래를 실행했을 당시에 K1의 버전이 뭐가 되는 거죠? 1, 2, 1이죠. 1.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 말이죠. 이 노드를 실행해서 확정해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면은 블록체인의 값이 비로소 K1의 값이 갱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버전이 1에서 2로 바뀐 거고, 이거 실행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점이 아니고 언제 실행했냐면은 그 전에 인돌싱 노드가 실행한 거죠. 그죠? 그때는 요 값이 확정돼가지고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K1의 버전이 1이죠. 1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1인데, 그리고 K3에 해당되는 값은 V33으로 바뀌면서 키 값은 2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요걸 통해서 현재 지금 맞죠? 요놈을 실행할 때의 K1은 버전이 1이었는데 이 K1을 자기가 실행할 때 있잖아요. 자기가 이 어떤 인돌싱 노드가 실행할 때 다른 트랜잭션이, 다른 거래가 이 K1 값을 읽었다는 얘기죠. 읽고 갱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갱신한 K1 값을 나하고 같이 동일한 K1 값을 읽어가지고 갱신하는 그런 트랜잭션이 하나가 다른 인돌싱 노드에서 이미 처리가 됐다는 거지. 동시에.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보다 먼저 거래 순서가 먼저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시에 실행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자기보다도 먼저 이름이 실행이 된 거지. K1 같은 밸류, 같은 변수를 읽는 거래가, 그죠? 그러면은 자기 이 거래 입장에서 이 거래가 T1이 실행되고 나서 지금 T2가 실행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죠? 근데 자기는 지금 이 거래를 실행할 때 그때 K1에 대한 값을 읽은 값, 그게 뭐냐면 업투데이트한 이 T1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블록체인의 상태 정보가 아니고 그 정보의 그 전에 값을 읽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값을 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실행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거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블록체인 거기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신 블록체인 값을 가지고 거래를 실행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거래는 뭐냐면 인밸리드한 거래가 된다. 최신 블록체인의 상태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실행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리젝트, 그 검증을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거를 블록체인의 거래 실행 결과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검증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거래가 업투데이트한 최신 블록체인의 상태 정보를 가지고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기서 검증에서 탈락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트랜잭션 3번은 어떻습니까?
K2의 값을 222로 바꾸고 버전이 어떻게 됩니까? 버전이 3으로 바뀌나? 그럼 2였으니까 1로 바뀌었으니까 값만 갱신하는 거지. 다른 어떤 그 정보를 읽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 K2 값을 V220으로 바꾸고 버전을 3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거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T4 인밸리드죠. 왜냐하면은 이때 K2를 읽었을 때의 버전이 뭐였냐면 버전이 1이었다. 근데 현재 요 상태에서 K2의 버전은 뭐냐? 이미 3으로 바뀐 거죠. 이거는 올드 정보, K와 K2에 관한 올드 정보를 가지고 트랜잭션을 실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블록체인의 상태 정보를 반영한 트랜잭션 실행 결과가 아닌 거죠. 이거는 인밸리드다. 요거는 T5는 괜찮죠.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K5가 현재 지금 버전 1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읽었던 K5라는 게 뭐냐면은 현재 블록체인의 현재 상태 정보를 그대로 읽은 거죠. 그리고 K6의 버전은 1에서 2로 바뀌고 value는 66으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실행돼서 그 거래 결과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전에 각 거래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증 결과가 맞으면은 그때 라이트 셋에 해당되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갱신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변경됐을 때 그때 키 버전을 같이 블록체인에 유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록체인을 갖다 업데이트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교수님 그럼 인밸리드한 거래는 다음 블록에서 물론이지. 다음 블록에서 이제 여기 또 저게 되겠죠. 그러면은 네. 만약에 순서에 따라서 네. 그 방금 T2가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밑으로 순서가 속도가 늦어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 위에서 다시 또 K2, K1을 또 라이트를 하게 되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건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순서가 미뤄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이게 또 이렇게 순서가 미뤄지고 해가지고 이게 적절한 시점 내에 적절한 시간 내에 거래가 처리되지 못하고 연기되는 그런 거래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죠? 네, 프라이어티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거래가 계속 연기될 때 그 거래의 프라이어티를 연기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나는 시간이 크면 커질수록 이렇게 프라이어티 높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딜레이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네. 뭔가 있겠죠. 네. 비트코인은 그게 있어요. 이게 거래가 계속 딜레이가 되면 딜레이 될 때마다 프라이어티 이렇게 올라가는 저거하고 상관없이 수수료하고 상관없이 프라이어티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찾아볼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전이 계속 바뀔 때마다 그 버전 정보가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전 버전에 해당되는 정보들도 다 트레이싱이 가능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빈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버전 0.6에서는 이 세 개의
프로토콜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0.6에서. 솔로는 뭐냐면은 인돌싱 노드를 하나만 쓰는 거야, 하나만. 거기서 모든 순서를 다 알아서 중앙에서 다 결정하게.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실제 시스템을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뭔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렇게 좀 간단한 시스템 만들어가 쓸 수 있게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카프카라는 것하고 PBFT라는 거 세 개를 정의를 했었는데 1.0에 가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런 게 없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어쨌든 합의 프로토콜을 있잖아요. 여러 개 합의 프로토콜을 정해하고 그 중에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합의 프로토콜을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만 좀 소개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카프카나 PBFT 이런 거 알고리즘들은 이미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카프카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요. PBFT도 이미 다 공개적으로 논문으로 다 발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논문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F계, 여기 말하는 F계 있잖아요. F계가 전체 노드 중에 합의에 참여한 전체 노드 중에 F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합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이런 거네요. 근데 그 고장이 단순히 진짜 크래시 고장이 나서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경우, 근데 고장이 단순히 작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오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격을 받아가지고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게 이런 것들이 가서 엉뚱하게 작동하게 하는, 오작동하게 하는 그런 오류를 비잔틴 오류라고 그러거든요. 비잔틴 오류, 비잔틴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비잔틴 장애가 있는 그런 노드들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동작하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알고리즘이 달라요. 카프카는 고장은 고장인데 F계가 고장 나도 동작하게 이렇게 알고리즘 만드는데, 그 고장은 뭐냐면은 정상적인 고장을 가져내는 거고, PFT는 그 고장이 비정상적인 고장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된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리눅스 재단에서 만든 블록체인 중에 하이프렌즈 패브릭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좀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축약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약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 개념이 또 상당히 또 좀 업스트랙트하고 용어도 또 이렇게 상당히 업스트랙트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그래서 조금 쉽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질문도 좀 하고, 아니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코멘트 할 거나 뭐 있으면 같이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어때요? 어땠어요? 이렇게 블록체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한 학기 동안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네. 블록체인 관련된 시스템을 준비를 하다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똑같은 그 유사한 것들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그 다음에 요새 핫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상당히 핫한 이더리움, 그 다음에 그 우리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리플,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실제 시스템, 실제 어떤 시스템 개발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허가된 참여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에 적합할 것 같은 그런 하이프렌즈 패브릭 이렇게 4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전에 사실은
IoT하고 관련되는 그 블록체인, 아이오타를 좀 생각할까 사실 좀 생각도 좀 했어. 그 시간만 더 있었으면 그것도 좀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까지는 못 갔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이오타라고 저기 그 IoT 센서들을 공유할 때 그 페이먼트가 아주 작은 규모의 페이먼트가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마이크로 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인데 뭐 그것도 상당히 이렇게 관심들을 꽤 이렇게 끄는 것 같아요.